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애기 생겼을 때 분유도 타줄 수 있게 일본 쇼핑백에 그거 수납자 사기 싫어가지고 맞아. 네. 이렇게 밀면서 닦으면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뜰살뜰 재테크도 잘하고 부업까지 하고 있는 아주 야무진 신혼부부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렛츠 고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약 당첨된 집에 입주하려고 가계부 쓰고 집밥 먹고 임장도 다니는 투자공부도 하는 3년차 신혼부부인 제아테크입니다. 저는 집을 구할 때 일단은 가전을 살지 말자 해가지고 풀옵션 집으로 구해서 제가 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구매한 거는 이 전기포트 4만 원짜리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애기 생겼을 때 분유도 타줄 수 있게 일부러 다용도 기능이 있는 걸로 구매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에어프라이어는 남편이 자취할 때 사용하던 거랑, 그리고 이 쿠쿠는 제가 자취할 때 사용하던 거. 자취템을 들고 왔어요, 저희는. 오븐은 동생이 결혼 선물로 사준 거였고, 그릇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요게 그릇. 네, 여기는 잔류, 여기는 큰 접시류. 근데 여기서도 산 거는 몇 개 안 돼요. 요거랑 요거만 샀고요. 네. 남편이 쓰던 거, 이건 돌잔치 가서 받아온 거, 이것도 남편이 쓰던 거, 이것도 다 남편이 쓰던 거고요. 네, 여기 잔류만 저희가 술집인데 술을 좋아해요. 그냥 반주 한 잔씩 하는 거. 그래서 그 잔류만 저희가 조금 샀고, 이거는 저희가 산 거는 이 도자기 같은 그릇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손님 왔을 때 쓰려고 그냥 남편이 쓰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채워놓은 거예요.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건데 네, 이게 착붙이라서 잘 붙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우와. 여기는 조그만 사탕이나 젤리 같은 간식이랑 그리고 영양제, 사놓고 먹지 않는 영양제들이고요. 이런 간단한 소품들이 있어요. 이거 제습기도 제가 자취할 때 쓰던 거예요. 자취를 둘 다 오래 해가지고 자취템들이 다 집안에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지금. 주방에 산 게 지금 믹서기랑 쪼기 전기포트. 저것도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씩 구매했어요. 집을 비싸게 구해가지고 그때는 경제 지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진짜. 그래서 그 영끌 전세 들어보셨어요? 영끌 매매는 들어보셔서 전세는 못 들어보셨죠? 전 전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전세가 최고인 줄 알고 영끌로 전세를 구했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죠. 막상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월세 갈 걸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냉장고인데 사실 냉장고는 남편이 먹는 걸 좋아해서 꽉꽉 차 있어요. 그래도 집밥을 해 먹으니까 거의 재료들로 차 있고, 이 냉장고가 너무 조그마니까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옵션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옵션이요? 네, 원래 있던 옵션.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은 우리가 갖고 싶은 가전들을 구매하자, 가구들을 구매하자 해서 아예 처음부터 풀옵션인 집을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냉동실 정리 안 돼 있는데? 냉동실도 꽉 차 있어요. 냉동실에 꽉 차 있어요. 고기랑 냉동식품들. 아니에요. 이거 다 집밥 해 먹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가득 차 있는 건지 저도 네, 알고 맞아요. 집밥을 해 먹어서. 그리고 이거는 혹시 저희가 둘 다 맞벌이잖아요. 가끔 집에 왔을 때 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먹으려고 볶음밥, 냉동볶음밥을 구매해놨어요. 햇반보다 햇반 가격이면 이거 사거든요. 햇반은 반찬해야 되잖아요? 이거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남편의 과자 창고. 그리고 마스크 한참 많이 저희는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마스크가 차고 넘쳐요, 지금. 그리고 의약품들 두는데 잡동사니. 되게 슬림한데 되게 수납 공간이 좋네요. 네, 이거는 원래 큰 냉장고가 들어가는 장인데 저희가 풀옵션이니까 안 샀잖아요, 큰 냉장고를. 그래서 이거만 구매를 했어요. 꽉 차 보이게.
네, 요거는 아마 10만 원, 8만 원, 1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오, 좋다. 네, 잡동사니 넣어둔데. 그리고 그 다이소에서 그 수납함 사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서랍 같은 거. 그거 사기 싫어가지고 쇼핑백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요? 그런가요? 다 쇼핑백에 그거 수납장 사기 싫어가지고. 맞아. 그게 없어요. 저희가 이 집의 최대 단점이 수납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납함은 다 제가 구매를 했는데 여기서 수납함은 다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 유명 오늘의 집. 네, 제일 저렴한 걸로. 이사 갈 때 전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이니까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들. 근데 또 너무 싼 걸 구매하니까 좀 단점이 여기가 자꾸 걸려가지고 이런 거슬림 같은 게 옷에 자꾸 붙더라고요. 이런 거는 잘 확인하고 구매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침대틀 이것도 30만 원도 안 했어요. 오늘의 집에서. 근데 안에 다 수납을 넣어놨는데 이 매트리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남편이 들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불장은 없고 저 이불을 저기 넣어야 되는데 남편이 힘들다고 못 넣고 있어요 지금. 그 이불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집은 이불장이 없고 지금 여기에 네 여기랑 이제 여름용 이불 저쪽에 따로 보관하는데 옷방에 넣어놨어요. 이 TV는 남편이 자취할 때 사온 거. 안 샀어요. 저 가습기. 저 가습기는 올해 제가 그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올해 제가 구매한 거예요. 결혼 전이나 결혼하고 한 1년 정도까지는 저는 미니멀리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맥시멀리스트였거든요. 점점 미니멀리스트로 바뀌고 있는데 최근 한 2년 정도는 약간 작업복 같은? 그 트레이닝룩만 사고 다른 옷들은 구매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있던 거. 남편 옷, 이쪽은 제 옷, 그 이쪽은 남편 옷이랑 제 옷이랑 섞여 있는데 이제 제가 살이 찌다 보니까 이제 남편 옷이 맞더라고요. 원래는 안 맞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맨투맨은 남편 거 그냥 입어요 제가. 이 옷 정리하다 보니까 겨울옷 정리하고 여름옷 넣다 보니까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당근도 하고 어제는 당근에 3만 원 벌어왔습니다. 역시 부수입의 여왕이십니다. 여기 제 화장대인데 저는 샘플이 많아요. 이모가 방판 사업을 하셔가지고 다 샘플로 이모한테 샘플 받아서 쓰고 있어요. 가족 찬스. 응, 가죽 찬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샘플만 쓰고 있어요. 그럼 화장품도 거의 안 사시겠네요, 진짜. 화장품은 진짜 색조류 가끔? 유통기한 다 지나갈 때까지 안 사요. 대단하십니다. 여기는 이렇게 화장품 쌓아둔 것들. 이거 근데 가짜도 있고 찐도 있고 우와. 요즘은 잘 쓰지 않아요. 네. 이런 거는 다 한참 돈 많이 쓸 때 샀던 것들. 또 이런 흔적이 있구나. 흔적은 있어요. 정신 차리기 전에. 정신 차리게 몇 년 된 거죠? 정신 차린 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여기는 이모가 준 화장품들 있어요. 이거는 샀어요. 저희는 가구 수납은 없었어가지고 요 화장대랑 이 시스템 행거는 구매를 했는데 원래는 왕자 행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왕자 행거는 옷이 너무 많아지면 중간중간 계속 무너지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살 때 그 왕자 행거 무너짐을 많이 당해가지고 왕자 행거는 싸지만 나는 그걸 또 겪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일 투자 많이 한 방이에요, 여기가. 시스템 행거가 전체 풀로 해가지고 그때도 손품 많이 팔아서 저렴하게 한 게 65만 원? 제가 그리고 제일 많이 신경 쓴 공간이 거실이거든요. 신경 쓴 이유는 TV를 놓지 않기 위해. 그 이유는 무엇이죠? 남편이 들어누워서 TV 보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래서 TV는 안방에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거실이 좁으니까 TV까지 있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공부 같은 거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식탁 겸 제가 공부하는 서재 겸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쵸. 저는 이 채광 때문에 집 구할 때 30개 넘게 봤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작업하고 아니면 둘이서 거실에 TV가 없으니까 여기 노트북 두고 둘이서 양쪽에 앉아서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그냥 잡동사니들 정리해뒀어요. 프린터기랑 저희 앨범들 그리고 공부했던 흔적들. 공인중개사 이건 뭐죠?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네, 제가 공인중개 자격증을 2년 전인가
와. 코로나 기간 때 회사가 좀 한가해진 거예요. 쉬는 시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뭘 할까? 이 시간 어떻게 잘 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변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했어요. 너무 후회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합격하셨나요? 네, 합격했어요. 우와. 32기. 어딘가요?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그리고 이제는 트리의 계절이니까 트리는 한 3만 원대에 3년 전에 구매한 거예요. 계속 재활용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신혼 첫 입주할 때 새로 구매했는데 이게 세라믹이거든요. 근데 세라믹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손품을 많이 팔아서 38만 원? 정말 저렴하게 샀어요. 저렴한 것들은 이런 다리 부분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패스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은 거. 이거 오늘의 집이요. 아. 여기 저희가 소파가 없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시간만 해도 엉덩이 안 아프게 해야지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3년 정도 썼으니까 쿠션이 다 꺼진 거예요. 그래서 방석을 구매했어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의자 새로 사지 않고 네. 방석을 사는. 의자도 하나 사려면 엄청 비싸요. 그쵸? 네, 엄청 비싸요. 네, 다음은 화장실인데 이제 요거는 제 가운이에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한 5천 원 주고 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수건 있고 치약이랑 폼클렌징 같은 거 미리 구매해 둔 것들 있어요. 이거는 물치실. 오. 물치실 진짜 좋아요. 강추. 아, 이거요. 화장실 청소하는 기계거든요. 그러면 이거 힘이 진짜 좋아요. 네. 이렇게 밀면서 닦으면 돼요. 잘 닦이나요? 엄청 잘 닦여요. 왜 탐나네요 이거? 이거 얼마 줬지?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제가 샀어요. 이 힘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네네. 근데 얘도 힘들어요, 사실. 얘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잡고 있는 것도 좀 빡세더라고요.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아, 지금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세탁기는 옵션, 건조기는 선물 받은 거예요. 저희가 산 거는 없어요, 여기. 그리고 각종 방 안에 두지 않는 캐리어 같은 것들을 여기 보관하고 있어요. 요거는 에어컨 실외기인데 실외기 선반이 없어가지고 실외기를 선반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딱 입주할 때. 한 3, 400? 예산 잡을 때 300만 원 정도로 하자 했는데 그것보단 조금 오버가 됐던 것 같고, 가전제품은 선물 받거나 자취템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저는 가구만 구매를 했어요. 뭐든지 시작해봐야 되든 안 되든 시작해봐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찍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좀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공모주 청약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제가 공모주 청약 일정이나 그 공모주 관련 글을 올린 다음에 이제 그건 제가 사실 공부하는 건데 공유도 같이 하면서 그 후기들을 유튜브에 또 남기고 있고요. 경제 공부 같은 거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단타를 치거나 이런 거는 할 줄 잘 모르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명한 S&P 500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유가 엄청 올랐다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유가 투자 같은 거 해서 주유비를 절약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세도 가능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절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비는 저희가 부부 용돈이 20만 원씩이랑 그리고 부부 용돈을 제외하고 뭐 각종 공과금이랑 식비, 저희는 식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식비 그리고 생필품 해서 80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남편은 돈 모으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옆에서 계속 유튜브 보고 책 읽고 공부하고 이런 거 하니까 남편이 어느 순간 나도 이 책 읽어볼래 이러면서 옆에서 누군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는 임장도 같이 다녀요. 시작해봐야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틀린 게 실패가 아니라 공부거든요. 저도 주식으로 많이 잃어봐도 받고, 근데 그게 다 이제 이 시장을 떠나지 않으면 그걸 기억하고 복귀해서 공부가 되는 거라서 나중에는 수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일단 뭐든 시작해라. 오, 멋있습니다.